또 소개하고 싶은 건 우리 충청양호의 민키 회장님 오셨네요. 우리 단장님하고 또 부단장님이시니까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 김혜찬 목사님 네 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의 기타교실 우리 단장님 조남을 내가 깜빡했는데 많은 분이 오셨는데 최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LA 해병전의 회장님 노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봉사의 우리 김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VIP십니다. 특별히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플로톤 프레드정 시장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VIP십니다. 혹시 제가 빠져서도 용서 바랍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건국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새 역사 국민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전신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우연히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각자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계셨습니다. 이때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 내린 전당의 위기 속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불꽃의 정신, 기독교적 신앙의 바탕위에서 누구보다 먼저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의 통찰력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배우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새역사 국민운동은 과거에 머무는 운동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과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앞으로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4세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학생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우리 한인의 학생회가 한 50명 되는데 방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한국 가고 여행을 떠나가지고 저것뿐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유를 지켜왔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국민들의 용기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공산화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러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길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미주 한인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유는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고 역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귀한 거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곳으로 한영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클린 코리아 새 역사 국민운동 트러스트. 이어서 이승만 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님의 강연이 이어지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는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이 세상에 대단한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이 대단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항상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옛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당도를 했구나. 그래서 항상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밑바퀴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귀는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 구름에 발 가듯이 가는 나그네. 옹색한 100년 미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는다는 것, 믿어준다는 것은 믿으라 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게 해야 믿음이 온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뒤에 보시는 큰 간판 트러스트 포럼 뭔가요? 트러스트 보면은 rebuild the trust of the people, 다시 잃어버린 것을 끌어올리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한국병이 뭘까요? 서로를 믿지를 않습니다. 큰 병입니다. 누구를 믿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탄식, 각자 도생, 정치권으로부터 부담을 받고 사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미국이 별로 재미가 없을 때는 재미없는 천국처럼 생각하지만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 재미있는 지옥, 이런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바꾼다는 정치가 자리를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세상이 참 어지럽다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4분 오열, 이 4분 오열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정치의 요점은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틀리는 사람들끼리 공통분모를 찾아서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살만해요. 위대합니다. 저는 세계 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국민을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참 위대해요.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화끈하게
나라를 가꾸고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틀리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국민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으뜸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내일이 삼수갑산의 갈망정,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내장되어 있는 그 기질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또 어렵고 고통을 받더라도 회복력은 이 세상에서 어떤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눈물이 오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회복하는 그런 으뜸가는 민족이 코리안,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흩어지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호 two-way communication, 쌍방통행이 돼야 소통이 되는 건데 일방통행, 네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돼 라는 그런 독점의 윤리와 같은 것, 공존의 윤리가 아니고 독점의 윤리와 같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흠결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커피집이 있습니다. 커피숍을 가면 제가 메뉴를 봤어요. 꼰대 라떼가 있더라고요. 꼰대 라떼가 뭐냐 하면 커피가 들어있고 우유가 듬뿍 들어있고 설탕이 들어있고 믹스해서 맛있어요. 어른들이 마시는 꼰대 라떼 얘기입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그냥 꼰대 취급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국가 정상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세상을,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얘기를 던지고 싶어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도 어른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어른이나 지도자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을 들어주는 자리가 지도자입니다. 힘들죠. 이 세상에 어렵고 또 지난한 것이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른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어요. 지도자에게 많은 호소를 하고 싶어요. 그걸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대단은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유대를 많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뭉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과연 없을까? 뭉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뭉쳤습니다. 그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1400여 년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 우리가 이겨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힘을 발현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1414년 전 서기 612년 고구려 시대입니다. 삼국시대입니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백성들이 수나라의 문제와 아들 양제가 쳐들어왔습니다. 110여만 명이. 살아간 사람이 지금의 청천강 살수대첩에서 2700명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를 먹기 위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300~400년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려시대입니다. 25년 동안 전쟁을 3번 치렀습니다. 거란군 여요 전쟁입니다. 헌종 10년에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명 중에서 1000명이 살아 돌아갔습니다. 휘청됐습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고려 백성들은
한 500년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 장군의 한 방 먹고 그런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귀를 꺾어버리는 위대한 그의 전술 리더십으로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본의 귀를 꺾어놨던 그런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은 한번 뭉치면 큰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인생을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선택이 중요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직업의 선택, 거주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옳았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가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코리아, 대한민국은 핵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세 나라의 핵을 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과의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미국을 알게 해준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국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고 인연을 맺게 해준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웠을 때 원조를 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도 원조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밀가루, 쌀, 심지어는 피부에 관계되는 DDT까지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67불 정도의 어려운 그런 가난할 때 미국의 도움이 우리는 상당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35,000불 시대입니다만 그때는 67불.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45배 차이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을 가면은 지금 지하철 가면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초코파이는 6천억 원을 팔아먹습니다. 세계 사탕이에요. 초코파이? 라면 1조 원을 팔고 있습니다. 반도체 되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그렇게 가난할 때 도와준 미국, 그 이전에 일찌감치 1885년 인천 제물포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헨리 아펜젤러 감리교 사이드에서 들어간 선교사가 지금의 큰 정농제일교회 대제학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 지금의 연세대학 연희전문과 지금의 생문안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건너가서 조선을 깨웠습니다. 조선을 이렇게 껴세웠습니다. 미국의 힘이, 아니 선교사들의 힘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나라, 미국의 은혜가 이만큼 깊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저는 미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안들이 설마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건전해 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아라,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보다 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사례는 미국은 우리에게 이승만 박사가 1954년에 7월 달에 미국에 국빈 방문으로 오셨습니다. 연설을 하실 때 미국의 어머니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울었어요. 미국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쟁에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리 트루먼이 파견을 합니다. 동경에서 24군단에서 406명이 북한을 싸우기 위해서 부산을 통해서 경기도에 와서 몰살당합니다. 전멸합니다. 48만 명이 일거에 파견이 됩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병력이 총 병력이 178만여 그 중에 3만 4천여 명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장병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가 우리 대한민국과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인연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승만 박사의 주인공입니다만 그가 한미 상호방위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78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코리안으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한반도의 운명은 1차적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은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애국,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 그런 성심 어린 애국심이 1차적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저는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지만 영원히 나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나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정성을 쏟아부은 나라가 코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가까운 것 같죠.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코리아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Impossible.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뒤늦게 대한민국을 왕의 나라를 백성의 나라로 만든 그런 인물, 세상을 떠나신 그 어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을 왕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성심 어린 애국자의 그 흔적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나라의 일이나 우리 한인사회의 일이나 서로 따뜻하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일찍이 레미제라블을 쓴 유명한 대문호 누구죠? 빅토르 위고는 신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믿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남 이승만은 믿었습니다. 오남 이승만이 정권을 내놓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만성 외국에 나가서 치료하고 오시게 오남 이승만은 만성 이기봉을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90평생 오남 이승만은 어느 누구에게 멱살을 잡거나 또 후회하거나 그런 얘기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윌슨 처칠이 한 해 전에 태어났고 이승만 박사와 90세, 91세 같은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의 원혼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공부할 수 있기를 건면드리면서 여기서 제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봉남 포럼 USA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오늘 이 발대식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두 분 선생님 이용훈 박사님과 문무일 사무총장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역사 국민운동의 발대식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애국 동포 여러분 너무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새 희망 국민운동이 70년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것처럼 곧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이 90이 된 뒷방 늙은이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즐거워야 될 이 모임이지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삼담합니다. 우리 고국의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울어도 시원찮 소리 질러도 시원찮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다, 망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한국에는 세계전쟁, 이념전쟁이 건국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지하에서 암양하는 이 전쟁에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집권뿐이 아니에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노동계, 교육계, 시민단체 다 장악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새 역사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운동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이 세력, 우리는 종종 종북 주사파 혹은 신중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우리 국민운동을 통해서 무찌를 날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는 5가지의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건국 이념이십니다. 기독교 정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있었는데 반공, 멸종입니다. 멸종. 근데 지금 우리가 멸종해야 될 그 상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 좌파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체제 속에서 공정화 주는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공정화 주는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이미 그 과정이 많이 진전됐어요. 저는 일찍이 이걸
하겠습니다. 저는 6.25 때 기적적으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63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서 미국 정치를 하기라고 대학 교수 생활하다 86년에 대구 계명대학에서 소빙해서 23년 만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니까. 내가 경험한 얘기니까 마음에 와 닿을 걸로 압니다. 87년도에는 대학 캠퍼스는 완전히 전쟁 상태였었어요. 경찰이 못 들어오고 들어오면 잡혀서 얻어맞습니다. 교정에는 북한식 삐가 현수막에 널려 있어요. 학생들은 화염병 들고 싸우고 경찰은 밖에서 철탄 던지고. 근데 학교가 저보고 미국에서 23년 살던 저에게 학생처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학생처장 하는 얘기가 5 교수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런 말 안 했으면 좀 신이 났을 텐데 남이 안 한 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러나 학원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그냥 눈을 걸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잠깐만 물 한 잔. 오, 600명의 학생들이 학생처장 사무실 앞에 모여서 모든 사무실 집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기부 첩자가 학생처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 한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86년도에 그리고 5, 600명의 학생들은 그냥 구월 외치고 종교 물러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섰습니다. 앞에. 마이크 주세요. 앉아요. 마이크 주세요. 5번을 부탁하니까 학생들이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마이크를 주었어요. 제가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독재의 피해자들이다. 이제 독재가 없어진 새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싸움대가 아니라. 하지만 학생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우리 학생처장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때는 캠퍼스만 좌파들이 활동할 때 소위 민주화운동이라는 핏대로 NL계, PD계, 그러니까 민족 자주 파하고 민주주의 파 둘인데 제가 알고 왔지만 이거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서로 적대시하고 싸워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대한민국을 족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자생적인 민주화 저항 세력으로 자각하고 한국을 부숴버리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들이 지금 국회를 점령하고 청와대를 점령하고 언론계를 점령하고 그때 학생들이 지금 다 한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공산주의의 수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자 아니면 공산주의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주저앉을 수 없어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사역사 국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발휘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멸공의 정신을 갖고 공산주의를 타도하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저희 국민운동이 그런 방향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2000년 9월 2일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00년 9월 1일은 김대중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낸 날이에요. 저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건 반대할 수 없으나 이들을 그냥 보낼 수도 없지 않냐.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국군 포로 납북자 소환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국군 포로 납북자 돌려주세요 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임진강으로 나갔어요. 근데 가봤더만 한 300여 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환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놀랐어요. 80년대만 해도 지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니까 다 표출되는 거예요. 대놓고 조카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현수막을 들고 있는데 제가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현수막을 안고 넘어지려고. 근데 우리가 단단히 연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밀려났는데, 두 번째 사람이 또 밀고 들어오길래 제가 얼떨결에 멱살을 잡고 이게 빨갱이야 이랬잖아. 빨갱이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들이 우리한테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경찰 한 200명은 저기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2000년대 김대중이라는 약자 밑에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공산화가 시작된 거예요. 공산화가 노골적으로 백두세나제 일어난 거예요. 저 그때 봤어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을 자주지되나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한 이 공산화는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이 와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희망을 봤어요. 잠실에서 우리 20대 30대 어린아이들이 부정선거 규탄하면서 재선가라고 들고 하는데 이것이 4.19와 같은 어떤 촉발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그들과 함께 우리 기념재단도 국민운동을 통해서 합의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찾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훈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승만 학당을 서울에서 설립해서 지금까지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사상, 이념과 그 업적을 연구하고 또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전에 조은규 전 국회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어지러워서 사회사 국민운동을 재창을 지난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당초 계획도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렌지 카운트 한인 회장이자
트러스트 포럼 USA 대표 조봉남 박사님께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사 국민운동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을 하고 좌파 사상을 극복을 하고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선진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당면한 정치 현실과 환경 하에서 활약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력사 국민운동의 본질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그 신앙과 이념과 그리고 업적을 올바로 재평가하고 그것을 우리 이 한국인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경축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한 오랜 고대 국가가 지금 재건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기초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의 기초에서 동양의 한 오랜 고대 국가가 지금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 말은 뭐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상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마치 이 공기, 이 귀중한 공기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유롭게 호흡하는 것처럼 당연히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의 역사와 경제사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 볼 때 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당시 한 2,400만 한국인의 숫자는 한 10%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뭐냐?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성리학적, 그 유교적 질서 속에서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형이 있으면 동생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어른이 있으면 젊은이가 있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다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개인 그런 말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본적 자유가 뭐냐? 조선왕조는 방대한 불언을 남겼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해서 그 가운데 자유란 말은 없어요. 자유란 말은 한국인들이 알게 된 것은 1895년에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2년간 생활하면서 고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이런 말을 수입을 했습니다.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당시 청년도 서재필 수석의 제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란 말을 자유란 말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1948년 그 이후 자유란 말은 사라졌어요. 1899년에 대한제국이 건립이 되는데 이후 자유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일제 전제주의적 억압이 시작된 오랜 35년간의 세월 동안 또는 40년간의 세월 동안 자유란 말은 그 이점이나 그 사회적 실천은 없었습니다. 1948년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냥 자유라는 말을 그냥 얼핏 들어보긴 했겠지만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가 근본적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누구도 이를 박탈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조선 사회의 질서와 이념과는 전혀 상이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라는 이념의 기초에서 이 대한민국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세월이, 당시 사람들은 제가 짐작할 때는 10%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세월이 78년 흐르는 동안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그것을 향유하고 그 속에서 이 하나의 국가를 운영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난 78년 동안 큰 발전과 성취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이 자유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문자 형태로 저술한 사람은 그 최초의 자유주의적 사상가는 또는 자유주의적 종교인은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겠지만은 1904년 그는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나라가 지금 곧 망하게 생겼다. 노일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이 나면은 조선 왕조는 어느 쪽이든 이기는 나라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서울 명동에 있는 거리에 일본인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겼다! 최초의 전쟁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천 앞바다에 벌어진 그 해전의 포항 소리가 서울에까지 들렸습니다. 숨을 지고 있던 일본인들이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소리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승만 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일본의 먹이가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는데 젊은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 할 일 없이 속절없이 망국의 운명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하지 않아야 한가. 그렇게 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정신이 독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 독립이 바로 뭐냐? 자유입니다. 네.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은 자유란 무엇인가? 독립이란 무엇인가? 그 초창기에 최초의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종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상생활,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과 교육을 통해서 자유를 자연스럽게 체득을 했습니다만 당신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경로를 통해서밖에 자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인간을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양반이든 쌍놈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가난한 자든 벗겨놓고 보면은 다 그 신체 발부가 다 똑같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 그 쓰임새가 소중하다.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거의 닮은 거로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게 자유의 기초입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로 지어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지배를 받느냐? 농노나 노예로 지배를 받을 것이냐? 내가 어찌 게을러서 남에게 빌어먹고 살 거냐? 내가 어찌 고귀한 존재인데 거짓말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것이냐? 바로 그 고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독립과 자유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을 회복하는 길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 독립과 자유의 정신으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우리 조선인을 근본적으로 교화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라면은 뭐 당시 이승만
청년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고 특히 그 기독교 사상이 하천민으로까지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뭐 특별히 창조적이고 선구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독립정신에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독립과 자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하면서 독립정신의 장을 넘기면은 놀랍게도 통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곧 통상이다. 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서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자유의 신앙, 자유의 철학을 넘어서서 자유의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승만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고대양 육대들을 통상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문명 개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무한히 풍요롭게 다양하게 만들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정중한 땅에서 생산한 재화를 서로 나누어 쓰라고 바꾸어 쓰라고 이 지구를 기기명료하게 풍요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한 것이더라. 이 지구를 이렇게 풍요롭게 다양하게 기기명료하게 창조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서로 통상을 하게 만들었다. 통상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지식이 변화가 되고 서로 간의 기술이 전파가 되고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나보다 좀 더 앞서려고 하는 착한 마음이 경쟁이에요.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좀 개발을 하고 그것이 통장을 가지고 전파를 해서 오늘날 서유럽이 저렇게 강대하게 된 것은 오늘날 유럽이 또 미국이 이렇게 강대하게 된 것은 다 통상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 존재이자 자유의 존재는 서로 통상을 함으로써 문명개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엄청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한 젊은이가 감옥에서 자유의 신학, 자유의 철학인도 자유의 경제학, 자유의 문명개화론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나이가 환갑이 돼가지고 대학교 생활 저는 1978년부터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오로지 학자로서만 길을 살았는데 그동안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한 위대한 사상가, 종교인 그리고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한국의 학자들은 대학의 부서원들은 몰라요. 저희 어느 선생님도 저희 어느 선대학자도 어느 동료 교수도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박사 새롭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자유주의적 철학과 경제학을 체계화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인의 신앙의 경제학에 입각해서 세운 최초의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장차 세계는 미국에 의해서 하나가 통합되어 갈 것이다. 20세기의 중요한 발명은 전부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외 없이. 이승만 박사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최초의 전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승만 박사는 미국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잡지를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장차 이 강대한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의 이념과 자유 통상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우리 망해가는 조선이 다시 복구하는 일은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사의 큰 자유와 통상의 흐름 속에 편입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성 감옥을 나온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의 자유 이념에 입각한 통상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한 미국의 상선은 영국과 프랑스 연안 어디에도 자유롭게 정박하고 통상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립국의 권리입니다. 중립국의 의무를 다하는 한, 그러니까 전쟁하는 두 나라 간에 병력을 동원한다든가 구수물자를 징발한다든가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중립의 능력인데, 그 중립의 능력을 미국이 지키는 한 미국의 상선은 전쟁 중인 나라 어느 나라에도 자유롭게 통상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영국은 어머니 나라 영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강대국은 전쟁 고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3의 나라가 상대방 적국에 접근하는 것은 어디든지 그 배를 정선시키고 올라타서 선선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수색하고 군수물자나 또는 적국의 외교관이 타고 있으면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전쟁 고권입니다. 로마 시대 이래로 세계 최강대국은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미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통상은 하나님이 준 권리다. 그래서 어머니 나라 영국과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예요. 그에 관한. 그러고 나서 우리도 미국처럼 자유로운 통상의 중립국가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윌슨 대통령에게 자기의 프린스턴 대학 시절의 스승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한국도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중립의 통상국가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떼어서 잠시 국제 연맹에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양의 평화에 우리가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 청원서를 올렸어요. 그러나 당시에 많은 한국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떼어내어가지고 미국에 지배하여 두자고 그 신채호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완용은 이승만을 팔았지만은 이승만이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아보겠다. 여기서 또 이승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이 괜찮은 하늘과 땅 차이. 이승만은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임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1920년 말에 상해에 부임을 했는데 상해 임신정부의 차장들이, 요새 말로 차관들이 이승만 임시 대통령에게 당신이 미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더니 사과해라. 이승만은 평생 그렇게 어렵게 혼자 고원에 서서 높은 언덕에서 역사의 물결을 보고 그의 동포들을 갈 길을 인도한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분만 더 이야기를 하고 그만둘 생각인데요.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우리 한국인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상, 자유와 자유무역의 흐름에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53년에 한미동맹의 체결로 현실화되었죠. 그는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비공식적이나마 동맹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53년이 되면 공식적인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 당시 아프리카 대륙 평균보다도 그 1인당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후진국,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동등하기조차도 심히 의심스러운 그런 나라와 상호 방위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미국에서 전력을 얻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들 아시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끝 외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 담화문을 보니까요, 내가 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 2주간이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이 벼락끝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는 미국의 전쟁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그 방공포로를 석방을 했죠. 석방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장은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저 어디서 뭐 고집센 늙은이를 당장에 잡아들이라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대발 노발을 했습니다. 미국이 또 뭐로 겨우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휴전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것에 반기를 드는 그와 같은 정책을 후진국의 대통령이 취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만 하면 그 늙은이를 잡아들이라 하면 끝입니다. 당시 한국에 나와있던 이 8군 사령을 동원해가지고 그 부산 유시수도에 그 대통령 관전을 포위하고 그걸 구금하는 이런 여간장과 같은 쉬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한국의 육군도 거기 현명할 얼마든지 그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바레디 플랜이라 해서 어디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작전이 미 국무부에서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간이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해서 방공포로를 석방했는데 그 명분이 얼마나 자유를 위해 자유를 찾아서 개인의 자유를 찾아서 공산주의 체제에 돌아가기 싫다는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경에 있는 연합군 총사령부 사령관은 새벽 잠을 깨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방공포로를 석방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시대에 나는 미국의 그 높은 코를 세게 비틀었지만은 그는 정당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한 거 아닙니까?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살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가려면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확고부동한 그 자세를 확인한 다음에 로버트슨은 본국 정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동맹은 중국이나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미국의 그 군리하에 매어들 하려고 있다 하는 그런 한 이유에서 체결된 측면도 매우 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 프로를 석방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을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영신이라는 분, 또는 김한남이라는 분, 이런 분들도 깜짝 놀라가서 무대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쩌자고 미국 우리의 우방인 연합국의 정책이 그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무고한 일을 했단 말입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조병옥이라는 유명한 야당 정치인이 있어요. 그분도 반대声明을 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하고 있는 후진국이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홀로 2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나 취침 전에는 성경을 읽고 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또 하나의 큰 업적을 들자면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정치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대통령제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발명한 아주 새로운 매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그와 같은 정부 형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새롭게 건국될 이 나라는 대통령제여야 한다. 벌써 1919년 벌써 한성 감옥에서 1904년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선진미한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 와서 그가 쓴 여러 책 가운데 또 1919년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표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미국적 정부 형태를 추구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개방 이후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들은 압도적으로 다수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되지 않을 일이다. 되지 않을 일이다. 새로운 나라의 내외 환경이 대단히 어지럽고 복잡한데 민주주의 정치가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신생국이 더구나 조선 500년을 망친 그 당정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내가 책임지는 곤란하다. 우리는 모두 한덩어리가 됩시다. 한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입니다. 이승만 박사 홀로 그런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킵니다. 재헌 헌법에서 벌써 그랬을 뿐만 아니라 1952년 제1차 개헌을 통해서도 결국 그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직선제 정부 형태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서 순수한 미국 형태의 정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 1997년까지 한국 사회 경제의 놀라운 발전이 그 한 특별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과 신앙과 그의 업적, 특히 이 신생 대한민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에 편성시켰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정부 형태를 한국에 이식했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을 발전시켰다든가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말해서 이 두 가지만 해도 건국의 초석을 낳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에 한 13, 4, 5 이 경제권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 체제에 편성했다는 것, 합류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이념과 업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큰 혼란의 와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역사 국민운동은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과 업적을 다시 또 국민적으로 홍보하고 그의 집권 12년간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역사 국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이 새역사 국민운동을 치면은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 것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새역사 국민운동이 아까 조홍주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운동처럼 하나의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